손흥민은 팀의 잔디 코트 안팎에서 대체할 수 없는 거물. 그는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지도자로 팀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손흥민이 떠나더라도 그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남을 것이다. 만약 그가 리버풀로 이적한다면 우리는 그 상대팀을 상대할 때의 짜릿한 느낌을 매우 기대한다. 그는 결코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토트넘 호스퍼는 새 감독과 함께 대대적인 리빌딩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팀은 유럽 축구계에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토트넘에는 지난 시즌 임대 형식으로 입단한 선수들이 많은데 특히 낭글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그는 인터뷰 도중 손흥민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이적설을 폭로해 축구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대적인 재건 작업에 들어갔다. 3번의 감독 교체 후 그들은 마침내 주제 무리뉴를 사령탑으로 찾았다. 토트넘은 새로운 선수들을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날 준비를 하고 믿을만한 선수들을 더 영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여러 구단과 접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골키퍼 피에르 루이지 골리니의 대체자로 영입한 휴고 로리스가 접근했다. 골리니는 세리에 A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그는 순발력과 볼 핸들링을 갖춘 뛰어난 선수였다. 그는 또한 뛰어난 기술과 경기력을 가지고 있어 이것은 토트넘이 처음으로 주목할 만한 신인으로서 주목을 끌었다. 토트넘 공식 웹사이트는 이 소식을 전하며 롤리니는 나이가 들었고 골리니는 믿을만한 선수였다며 경쟁을 통해 잘 적응할 수 있다. 새로운 감독이 등장해 그를 지원하자 이제 공격과 수비가 모두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적 시장은 주목할 만한 거래가 많지 않지만 제임스 매디슨은 정말 놀라웠다. 다음 시즌은 기대할 만하다. 너무 많은 팀이 경쟁하는 토트넘은 유럽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토트넘의 추가 합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다행히 토트넘은 추가 이력서를 계속 갖고 있다. BBC는 토트넘이 풀럼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좌익수 솔로몬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그는 5년 계약을 할 예정이고 이것은 자유이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솔로몬은 민첩하고 침투 능력이 뛰어난 좌익수였다. 170cm에 끼었지만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했다. 폰세카 토트넘 감독은 토트넘이 유럽리그 출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전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토트넘의 전력 강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트넘은 토트넘의 공식 선수가 된 쿨로세프스키와 페드로 포로 등 임대 선수에 대한 구매권도 채택했다. 더욱이 토트넘은 아직 센터백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최소 2명 이상의 센터백을 영입할 계획이다. 토트넘이 볼프즈부리크의 중견수인 펜더펜을 영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거래는 합의되었고 구단들 간의 세부 협상만 남았다. 네덜란드 대표 펜더펜은 뛰어난 체력과 상대력, 빠른 스피드와 왼발로 공을 세우는 능력을 갖춘 중견수다. 토트넘은 폰세카 감독 시절 판더펜이 수비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경험이 있으며 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특히 그의 이적료는 비교적 합리적이어서 레비 회장을 만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유럽 최대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토트넘이 갑자기 돈이 막히는 듯 1시간 뒤에 투자를 크게 하기 시작했다는 등의 가벼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쓰레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적설에 깜짝 놀랐다. 윙포워드 영입 소식을 듣고 손흥민이 이곳으로 이적한다는 게 사실일까? 토트넘은 케인의 자리를 위해 백업 선수를 찾아야 할까? 아직 공격수 영입 소식이 없고 다행히 중앙 수비수가 영입됐다. 한편 토트넘에서 뛰었던 스타 라멜라와의 재결합설이 불거지면서 토트넘 칼럼니스트들이 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랭글레는 이적설에 대한 질문 외에도 토트넘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랭글레는 토트넘에서의 경험에 대해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던 시절보다 더 많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랑글레이는 당신에 대한 배려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수비 능력에 대해 묻자 랭글레는 토트넘이 유럽 대회에 불참한 이유 중 하나가 수비 조직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동안 그들은 항상 철저한 수비 전술과 연습이 있었지만 지난 시즌에는 상황이 종종 개인 능력에 달려 있었다.
이는 손흥민 같은 선수들에게 과도한 수비와 공격 역할도 맡긴다. 그는 지난 시즌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손흥민 얘기가 나오자 기자들은 랭글렛에게 이 선수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다. 랭글렛은 손흥민이 올 시즌 팀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손흥민은 코트 안팎에서 모두 뛰어난 선수로서 팀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팀에 공헌했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랭글레트도 손흥민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 리버풀에도 함께 간다면 그라운드에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며 웃었다. 이것은 유럽 언론인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랭글렛이 발언 이후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영국 일간 이브닝 스탠더드는 리버풀 감독이 손흥민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위르겐 클로프 세계 정상급 감독이 손흥민을 오랫동안 배려하다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현재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해리 케인을 1순위 타깃으로 삼았고 이적료도 높게 책정했다. 구단은 손흥민이 약 6천만 유로에 입단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리버풀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손흥민의 리버풀 입단 소식이 전해졌다. 잉글랜드의 추가 소식통에 따르면 클로프는 2015년까지 도르트문트 감독으로 재직할 때 그의 말을 인용했다. 클로프는 한때 레버쿠젠 시절 손흥민을 사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해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구단은 존 W에게 충고했다. 리버풀의 구단주인 헨리는 리버풀의 재정과 전략을 손흥민 영입에 맞춰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로프 감독은 골키퍼와 빠른 윙어에게 압박을 우선시했고 손흥민은 득점력과 함께 이 전술에 맞는 완벽한 선수였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모두 잔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전술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이다. 토트넘 구단은 케인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고 리버풀은 이를 이용해 손흥민을 영입하고 리버풀에서 전성기를 보내길 원하고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 축구계에서는 리버풀에 대한 소식에 흥미롭고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해리 케인의 발목을 잡고 손흥민을 한꺼번에 영입하는 것이 레비를 꺾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한다. 그들은 리버풀에서 뛰는 것이 토트넘보다 우승컵에 대한 저항력을 더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단이 항상 손흥민을 영입하려 하는 만큼 클로프는 세계 최고의 감독임이 분명하다. 구단은 손흥민이 훌륭한 선수라며 안필드에서 리버풀에서 뛰면 전선은 물론 팬들 마음에도 빛이 날 것이라고 늘 강조했다. 손흥민이 리버풀에 합류했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반응이 좋다. 손흥민의 이적을 계속 지켜보며 빠른 새 소식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겠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